안녕하십니까. 정우창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6장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38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상품과 자본의 국제이동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앞에 인트로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국가경제는 국경을 넘어서 상품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의 폐쇄 경제가 아니라 개방 경제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 무역 흑자, 적자는 수출과 수입과 관련한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무역이 적자됐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뒤에 보면 국제 수지로 얘기할 건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을 우리가 무역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역수지. 자, 그래서 이 무역수지가 플러스다 라고 하면은 국제수지 흑자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마이너스 하면 적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또 국가 간의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을 순수출이라 그러고요. 그 이면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 두 개는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고요. 이거를 하나의 개방경제 하에 국제수지 관계식 방정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438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1장에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입니다. 2020년. 자,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7천조 원이고 수입은 6,30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게 수출은 전체 GDP에서 수출액이죠. 차지하는 게 얼마가 됩니까? 약 36% 정도가 되고요. 대략적인 값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3% 요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 수출이 수입보다는 좀 비중이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야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반대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큰 나라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꾸준히 1980년 이후에 미국은 1980년 거기 보시면 무역 수지, 무역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또 어떤 반대편의 나라는 당연히 수출보다 수입이 큰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아니 이렇게 수입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어? 이 얘기는 우리가 뒤에 다시 볼 건데 요식 아시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여기 순수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뜻하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가상적으로 100이라고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80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국가가 생산한 요게 국민소득 GDP잖아. GDP보다 미국 사람들이 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게 더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생산은 80밖에 못했는데 소비나 이런 것들은 100을 했단 말이야.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빌리는 거지 뭐. 그래서 순수출이 마이너스다라는 것은 결국은 빌려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소득을 초과해서 소비하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것 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빌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네,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은 국가 간의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과 국가 간의 자금 흐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내용을 한번 살짝 볼게요. 상품과 자본의 국제 이동 나와 있는데
개방경제 오픈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하에서 우리 국민소득과 관련한 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순수출을 고려한 지출국민소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출국민소득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거기 볼까요? Y는 C, I, G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순수출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얘는 순수출. 그치, 이거는 거기 보시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야. 엑스포트에서 수입을 교수님 책에서는 Q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net export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요. 여기 왜 수입은 왜 뺍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빼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다른 지출 항목. 이게 다른 지출 항목이야.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 항목에서는 어디에서 상품이 생산됐는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비한 상품이 아니 GDP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되는 속지주의를 고려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걸 소비한다? 그것까지 다 소비에 포함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된 거는 빼야 되겠죠. 기업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른 지출 항목에서는 어디에서 생산됐는가 상품이 뭐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빼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소비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 호주에서 수입된 쇠고기도 포함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중에 일부는 또 해외에서 수출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비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소비했어, 호주 사람이 소비했어. 근데 생산을 우리가 한 거면 우리나라 GDP에는 포함시켜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추가되고 수입은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 또 한번 써봅니다. 같은 얘기야. 여기 순수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거기 16-2식을 볼게요. 순수출 이거는 Y 마이너스 이쪽에 C 요걸 가로로 묶을게요. I G 압속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국내 총지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국내 총생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붙이면 국내 총지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국내 총생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서 우리가 총지출을 뺀 나머지 그게 바로 순수출 요 관계를 끄집어냅니다. 순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식을 이렇게 변형했는데 그냥 위에 걸로 그냥 보셔도 뭐 헷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순수출은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지출의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결국 국내 총생산이 국내 총지출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은 플러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두 번째 단원 밑에 보시면 개방경제 하에서는요. 국내 총생산된 게 총지출하고 항상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아니 우리가 생산한 게 앞에 본 것처럼 80밖에 생산을 못했어. 소비는 100만큼 했단 말이야. 국내에서 총지출은. 그러면 이거 부족하잖아. 근데 개개인도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더 소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0 해서 빌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국가의 총생산이 국내 지출을 초과하게 되면 그 차익을 수출하는 반면 한 국가의 총생산이 국내 지출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익을 수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고요. 다음 여기서 좀 식을 또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별거 아닌데 살짝 보시면 순수출 이렇게 된 거를 자, 바로 밑에 식 볼게요. 16-3 바로 위에 식 Y에서 요 투자를 뺄게. 투자를 빼고 요거 식을 정리합니다. Y에서 아니면 이거 T를 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T-G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뭐야? 이게 민간의 저축, 정부의 저축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민간의 저축, 정부의 저축, 자, 민간의 프라이빗 저축, 정부의 저축
이해가시죠? 자, 그 두 개 합한 거를 그냥 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국민저축 이렇게 해요. 자, 순수출은 저축에서 투자를 뺀 차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나와 있는 순수출을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예, 요거를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 이렇게 얘기해요.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하니까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레이드 관련된 밸런스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40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 볼까요? 수출이 수입과 같게 되면 수출 수입이 같으면 순수출이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때 경상수지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게 순수출 나타내는데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가 흑자 이렇게 순수출이 0보다 크면 경상수지가 흑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0보다 작게 되면 경상수지가 적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순수출이 제로가 되면은 이 경우는 경상수지가 균형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살짝 용어 정리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봐주시고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앞에 식에서 우변은 국내 투자 대비 초과 저축이면 여기 잘 볼게요. 요걸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봅니다. 자, 저축에서 투자를 빼는 거잖아. 저축에서 투자를 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 저축에서 투자를 뺀 요 차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경상수지, 무역수지, 순수출 그거랑 값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거 얘기한 것처럼 야, 여기다도 표현할 수 있네요. S가 I보다 커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수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국내 투자 대비 초과 저축이면 동시에 국내 경제 주체들은 다른 나라한테 돈이 남아서 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 대출 금액은 우리나라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순 자본 유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는 돈을 해외에 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net capital outflow 이렇게 표현해서요. 순 자본 아웃플로우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야. 유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순수출과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 경제에서는요.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만 생산된 거 그리고 국내 사람들끼리 서로 저축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후자금장의 균형은 국내 자금 공급과 국내 자금 수요와 같게 결정됩니다. 근데 개방 경제 하에서는요. 저축과 투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한테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거기 보시면 순자본 유출은 실물 자본 축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출과 관련한 지출 국민소득 항등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식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국제수지 상정식 밑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수지 관련된 방정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식 자체를 한번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요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세계 경제는 자국,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 외국, foreign country 이렇게 돌로 있다라고만 가정을 하도록 합니다. 441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국제수지표가 나와 있는데 살짝 보세요. 경상계정에는 상품수지,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가 있고요. 자본수지, 그리고 금융계정엔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 자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거기 뭐뭐가 어떤 계정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 개방경제 하에서 지출국민소득의 항등식 그러면 Y는 CIG에다가 순수출이 들어갔고요. 이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순수출 요거로 식을 끄집어내면 국내 총생산에서 국내 총지출을 뺀 게 바로 순수출 이렇게 다시 한번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식을 I를 빼고 C와 G를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저축이 되네. 그래서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 나타내는 요 순수출 이거는 저축에서 투자를 뺀 순자본 유출 이렇게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국제수지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1절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개방경제에서 지출국민소득 관련된 국제수지 관련된 방정식 그거만 한번 복습으로 체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순수출과 환율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